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이타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동영상하고 저 미스터 추의 강의 노트 자료 아래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문화의 의미와 구성 요소 그리고 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문화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러한 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시민은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문화 예술인, 그 다음에 뭐 문화 공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고 세련되고 지적인 거, 교양 있고 이런 것만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 그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는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거,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뭐 생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사고방식, 종교, 철학, 이런 것들, 행동방식, 예절, 이런 것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문화라고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라고요? 발전되고 세련된 거.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별 없이 인간이 모두 다 창조하고 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문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의 문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건 유령인데 이게 뭐 100% 들어맞는다라고 선생님이 이게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꿀팁을 얻었는데, 문화라는 글자가 뒤에 오잖아요. 땡땡 문화 이렇게 뒤에 붙으면은 대부분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많고요. 뭐 동양 문화, 청소년 문화 이런 것들 이런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많고, 문화 땡땡 이것처럼 문화라는 단어가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좁은 의미의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 문화예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이렇게 문화라는 글자가 앞에 오면 뭔가 교양 있고 세련된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잘 풀릴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전에 문화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문화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넓어 보이죠? 그런데 문화라는 글자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좁은 의미의 문화다. 뭔가 발전되고 교양 있고 세련된 연극, 공연, 예술 이런 걸 문화계, 뭐 스포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글자가 앞에 있으면 좁은 의미의 문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화가 아닌 것, 그러니까 비문화하고 여러분들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화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창조되고 학습된 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문화는 선천적이고 본능적으로 본래 태어난 그런 자연현상, 이런 것들은 비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나 혼자 막 이렇게 혼자 하는 버릇, 말할 때마다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특유의 습관, 이런 거는 문화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문화가 아닌 비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기고 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 2002년 때 여러분들은 뭘 했나요?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 월드컵 할 때마다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지속적으로 했단 말이죠. 반복적이고. 이런 게 바로 문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러 명이 알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들. 비문화는 그냥 한번 우연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인 시위가 뭡니까? 혼자서 이렇게 피켓 들고 하는 거죠. 1인 시위는 문화인가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공서 앞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1인 시위하고 있구나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문화인가요? 미니스커트 혼자 입으니까 문화가 아니다. 혼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보면, 아, 저 여자 미니스커트를 입었구나. 라고, 여러 명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1970년대인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1970년대 그때는 치마를 짧게 입으면 경찰들이 자로 막 와가지고 막 재고 집어넣고 막 그랬대. 구치소에. 남자들 이렇게 장발하고 다니면은 경찰들이 가위 들고 와서 자르고. 상상을 못할 일이죠, 오늘날은. 아무튼 미니스커트는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혼자만 알고 있는 거,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 하는 버릇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니지만, 혼자 하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아, 저 사람 저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문화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다. 그래서 물질 문화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물질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주로 유형이야. 그런 것도 유형이죠. 근데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는 이제 물건을 떠나서 그것을 만드는 기술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와이파이 같은 거. 선생님 와이파이는 눈에 보여야 하고 이런 기호 있잖아. 이거를 그리는 학생이 있는데,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죠. 이런 전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파 이런 것도 물질 문화에 포함시키고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인간의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를 다른 말로 기술 문화라고도 한다는 거죠. 비물질 문화는 형태가 없는 무형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규범, 제도, 법, 사람이라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나타낸 그런 것들,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물질 문화고요. 그리고 관념 문화 이런 것도 있어. 철학, 미의식,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는 물질문화, 기술문화라고 하고, 이러한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 사람의 법, 제도, 가치관,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비물질 문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질 문화가 뭐니 하면은 대답 잘해. 비물질 문화가 뭐니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문화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문화의 구성 요소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와 반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위 문화는 다른 말로 전체 문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사회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이것을 전체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영화, 스포츠 이런 대중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상위 문화, 전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글,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김치, 뭐 한국 음식, 된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공유하고 있는 것들, 그런 문화를 우리는 상위 문화 또는 전체 문화라고도 합니다.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전체 문화하고 다르게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거야. 적은 숫자의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불천 말고 그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잘 모르는 종교.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부 구성원들만이 누리는 문화. 그런 걸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들의 문화, 그렇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자죠. 근데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뭐 그런 것들은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기 때문에 하위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문화는 이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뭐 그렇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대부분이야. 뭐 지역 사투리 이런 거, 청소년 문화도 뭐 대부분 그런데, 그러니까 상위 문화와 마찰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그냥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위 문화 중에서 그 기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적을 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저항하고 그런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반문화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19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이후에 미국 히피족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자식들 낳고 가정 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젊은이들 중에 반전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뭐 꼭 취직을 해서 이렇게 회사 다니면 뭐 노예 생활하는 거지. 뭐가 행복이냐. 진정한 행복은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욜로족, 소확행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걸 주장했던 히피족들이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통기타 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오늘날의 천주교나 기독교는 상위 문화죠. 많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거, 누리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종교잖아. 근데 예전에는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나 천주교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께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유교 이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저항하고 싸우고 이제 그래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유교가 오히려 그 하위 문화가 되었고 지금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전체 문화가 되었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상위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는 상대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 절대적이라는 말은 불변한다는 거거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근데 상위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늘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문화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할까요? 하위 문화의 총합은 상위 문화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소수종교, 성적 소수자, 그 다음에 뭐 지역 사투리 이러한 것들이 모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이거는 틀린 얘기죠. 수렴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가 많이 생겨나죠.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고, 뭐 그것이 전체 문화가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위 문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적 소수자, 성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김치 먹고 이 사람들도,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전체 문화, 뭐 어떤 게 있어? 이거는 당연히 둘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김치 먹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 공통 요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찾으려 하면. 그리고 하위 문화는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니까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위 문화는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문화는 사회 안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반문화, 하위 문화가 많이 생겨나서 그 중에서도 전체 문화와 대항하고 싸우는 이러한 반문화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맨날 잘못됐다고 하면서 시위도 많이 할 거고 사람들이. 하위 문화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렇죠? 예전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위 문화였는데 지금은 상위 문화가 됐죠. 변하는 거라는 거야. 변화라는 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문화는 사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규정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절대적인 거는 불변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반문화였던 것이 지금 전체 문화가 되는 거 있잖아. 기독교, 천주교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그 문화의 의미와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미스터추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